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르기는 했지만 2% 부족하게 올랐고 해외 시장은 채권 시장이 학살과도 같은 급락과 또 비달러 바스켓들이 통으로 부서진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은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조정만 나왔을 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고점에서 얼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드디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아마도 발표와 함께 개장 전에 마이너스 한 2% 밀어놓고 하루 종일 누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변동성을 고가에서 유지시켜주는 원동력 같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과 함께 초반 30분 동안 전일 고점권을 향해 꾸준히 상승을 하였습니다만 이때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거나 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전장 내내 시장이 상승한 동안 선물 미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내내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방향성 없이 점진적 상승을 보여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숏 배팅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찰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리니어하게 들어와서 종가까지 2,500억 원 매수가 들어왔는데 10월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시총 상위 대형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현물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선물은 매도가 나오기도 하는 등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것은 지난 3분기 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물을 선물로 교체하려는 목적이 선물 매수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선물 매도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네트로는 별 매매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미결이 뭐 2만 계약씩 증가한 날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을 팔고 선물로 스위칭하는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가 됐잖아요.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함과 동시에 현물 매수로 교체하는 과정,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 만기로 하루 종일 껌딱지를 쳤는데 개인들은 양 옵션 시초가부터 잔뜩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방향성 없겠다 판단됐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고민되는 것은 위클리가 아니라 먼슬리 옵션 또한 위쪽 아래쪽 점점 미결제 약정이 조여오고 있죠. 위로는 300 이상은 단단히 막혀있고 또 아래로도 280 이하로 단단히 막혀있는 데다가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시장이 지금 임시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휴장을 하죠. 사실상 옵션 만기가 거래일로 4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하루 지날 때마다 옵션 매수자들이 계속 갈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옵션 매도를 돌리기에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30포인트대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잘못 매도를 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최대한 자제하려 합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에는 강세, 오후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투기적인 흐름이 주도한 베이시스의 움직임이 아닌 선물 포지션 청산에 따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무렵 현물 대형주를 좀 많이 눌러놨죠. 그래서 종가 베이시스는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양 옵션을 꽝 시키기 위해서 대형주를 누른 것이지 뭐 추세 하방 배팅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3분기 말이 최저점 2130포인트, 지금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눌렸습니다. 하지만 선물 기준으로 눌림이 나온 것이고 현물 기준으로는 갭 상승이 나온 것을 추가로 당기지 못하면서 기술적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장과 함께 3시간 동안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매도가 나오면서 전일 기록한 저점권에 도달했는데요. 그렇게 하락한 동안 변동성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이 반등의 변동성이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의 변동성이 더 오르기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추가 하방을 보고 변동성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플로우로는 정유화학 회사인 쉘, 이 회사가 지금 어닝 가이던스를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이 기름 주식은 어제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뭐 저점 대비 20% 가까운 그런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전일 유럽 증시 조정은 이 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좀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 국채가 크게 하락해서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시는 굉장히 잘 버텼어요. 또한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은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 초반에는 오지달러 등이 상품 통화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로화는 나름 잘 버텼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하락이나 통화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 증시는 아주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유럽 증시 조정 이유를 고민해 본다면 이 포르쉐 에이지가, 이게 포르샤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포르쉐 에이지가 상장돼서 거래되기 시작한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게 모 회사인 폭스바겐이 시총을 넘길 정도로 지금 초강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시장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상장됐을 때 증시 자금을 빨아갔던 현상이 지금 유럽 시장에도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포르쉐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리지만 뭐 돈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패는 현상, 이런 게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유럽 증시는 그래도 상당히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아시아 세션 마감할 때까지 이 최근 기록한 고점권을 돌파하느니 마느니 한 정도의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유럽 세션 들어서 증시가 눌리자 오지달러가 먼저 얻어맞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일주일 내내 강세를 보였던 상품 선물들, 특히 구리가 강하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구리는 이번 주 내내 중국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큰 손인 이 중국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버액션을 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되돌려진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주봉으로 보면 구리가 그냥 위아래 꼬리 만든 셈에 불과해요. 오지달러의 조정 또한 이 박스권 하단으로 가는 것이지 아직은 뭐 하방 방향성이 설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유로화가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젠 밤 10시 30분에, 아니 9시 30분에, 밤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되면서 잠깐 이 비달러가 고개를 든댔어요. 그런데 그때 5분을 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뒤로 이제 누적된 이 비달러 매수 포지션들이 손절이 나오면서 유로화, 파운드와 오지달러, 이게 다 종가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강한 양봉으로 마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실업 수당권 건수가 나쁘게 나와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비달러가 강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당연히. 그리고 유로화가 강했던 것은 어제 먼저 빠졌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뒤집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그냥 논팜을 앞두고 이틀 연속 반등을 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전일 영란령이 채권 매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 눌렸을 때 매입이 1억 5천만 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이 긴급 채권 매입할 때 그래도 뭐 하루에 15 파운드 위아래로 사흘 연속 매입을 했었죠. 그런 걸 감안하면 에이 뭐야, 이런 실망이 계속 쏟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채권이 눌리면서 영국 국채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지난 9월 28일이 채권 텐트럼을 시장 개입으로 틀어막아서 올려놓은 그 종가 자리까지 내려온 셈이에요. 그러면 이 금요일에 적극적인 매수 개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말을 맞이해서 또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겠죠. 1일 채권 매입을 50억 파운드까지 한다고 했는데 금요일이 채권 매입 규모가 시장을 충격으로 밀어붙일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시장이 눌리면서 함께 내리긴 했지만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아시아 세션에서 띄워놓은 것들을 눌러놓는 그런 수준의 조정이 있었을 뿐 대단한 하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유럽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자 꾸준한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밤 9시 30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죠.
그러면서 반응이 주가지수 선물은 일시적으로 급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시장 반응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 bad is good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유럽 세션에서 워낙 주가를 일방적으로 눌러놔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발표되니까 숏 언와인딩 반등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후속 매수세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본장 개장할 때는 지표 발표 때 급등한 부분은 다 되돌려준 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장과 함께 나스닥 위주로 또 대량의 매수세가 붙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15분 동안 이 11,700선 위로 끌어올렸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점진적 상승을 했으면 상승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빨리 당기느라 체력을 모두 소모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이 상승의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죠. 결국 30분도 안 돼서 고점에서 뒤집히면서 오전장 당긴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하락이 나와버렸는데요. 그러나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 처음 30분 당겨놓고 다음에 또 30분에 큰 음봉 만들고 또 다음 30분 양봉 만들고 이런 지그재그 흐름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마감 무렵에는 장중에 들어왔던 롱 포지션들이 철수하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발표될 논팜에 시장이 집중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들 보면 화려한 흐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들이에요. 4거래일 연속해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는데 9월 마지막 주의 저점에서 지금 순식간에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면 나머지 기름 주식도 계속 강세예요. 그래서 지난 6월 8일이 고점권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기름 주식이 강세를 좋게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반면 3M이나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그 전통적인 굴뚝주들은 꽤 많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을 제외하고는 금융주건 할 것이 다 눌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에서 하락이 멈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3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흐름은 변동성 추가 상승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실질 변동성이 높아서 변동성 선물이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거의 빠지지 않았죠. 실질 변동성은 월화는 그렇다 치고 수요일까지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 시장의 상승이 페이크라고 본 쪽이 많아서 변동성이 빠지지 않았다면 오늘은 실제로 내일이 이 논팜을 놓고 베팅이 시작돼서 혹자는 롱, 혹자는 숏을 잡은 것이 들어오고 나고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흔들어 놨다. 그래서 실질 변동성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길 시장이 급락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지션을 잡은 쪽 한편이 승리를 하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 실현에 따라서 추가로 변동성이 터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반대로 상승 마감할 경우 변동성은 아주 확실하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4분기는 점진적인 반등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설명드렸던 수요일에 있었던 S&P 500 지수 옵션 대량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이 거래는 세 가지로 구성돼요. A. S&P 콜 4,500 올해 10월물로 2만 개 매수. B. S&P 콜 4,500 내년 1월물 4,800만 개, 4.8만 개 매도. 그리고 C. S&P 콜 4,300 행사가 아래쪽이에요. 내년 4월물 1.4만 개 매수. 자, 그러면 일단 A의 콜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거의 증거금용으로 매수했다고 봐요. 그게 가격이라 당첨 가능성도 낮고 또 지불한 프리미엄도 큰 돈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 포지션이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 B와 C에 달려 있는데 그냥 B를 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4,300은 4,500에 비해서 내가격이죠. 그런데 비율을 보면 매수한 게 1.4만 개, 매도한 게 4.8만 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한 그 대금과 매도 대금 자체를 비교하면 매도 대금이 약간 더 많은 수준이 될 겁니다. 1대3 정도 레이쇼가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일방적인 네이키드 콜 매도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션은 목적은 B를 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S&P가 4,500은 절대 못 간다, 이것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캘린더 레이쇼라고 하는데, 전체
현금 흐름을 보면 A의 매수 대금 무시해도 된다고 했고 B에서 받은 프리미엄, 이거 매도했으니까 옵션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돈으로 C의 매수 프리미엄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명목금에 그런 큰 돈이 안 들어가는 뭐 증거금만 잡히겠죠. 큰 현금 흐름이 뭐 유출이 되는 포지션 아닙니다. 그리고 델타합을 보면 A의 델타합은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물론 간말이 있을 거 있긴 한데 뭐 S&P 무슨 뭐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S&P가 4,5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번 달에? 불가능하죠. 가능성이 아주 낮죠. 예. 뭐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B의 마이너스 델타, 이 B는 이제 콜매도니까 마이너스 델타죠. 그리고 C의 플러스 델타를 동쪽으로 해지를 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이 델타 합은 합산하면 수량이 많으니까 약간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거래 상대방은 플러스 델타의 포지션을 해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거래 상대방이 델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해서 뭐 S&P가 올랐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죠.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포지션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전략적으로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약간 포지션 변형한 거거든요. 그냥 전략적으로 잘 포지션 짠 거예요. 그렇다고 윗방향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베팅한 포지션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승은 뭐 가능하지만 제한적 상승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전일이 시장 반응은 뭐 전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유럽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밀린 대로 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장 초반에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또 옵션 만기주를 뭐 다음 주에 맞이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휴일도 겹쳐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는 못하겠지만 선물 매수를 포지션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고 롱베팅을 할 거예요. 전체 포지션은 290, 295, 300 이 구간에서 버터플라이를 깔고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선물 매수 조금씩 곁들여서 델타를 롱으로 밀고 있는데 아래로도 뭐 280선 단단히 방어가 되고 있어서 쉽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논팜 발표됐죠.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페드의 뭐 피봇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한다. 뭐 그리고 뭐 지표가 잘 나오면 페드의 금리 인상 경로가 유지되니까 시장 폭락한다. 뭐 양쪽 기대감은 많아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4분기의 첫 주 성적표를 보면 주식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채권은 좋지 않습니다. 채권은 이미 지금 다 돌려줬어요. 상승폭을.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YTD로 성과가 좋았던 기름 주식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가는 놈을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매니저들 입장에서 4분기에 뭐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해서 뭐 섹터를 발굴해서 그걸 처질러서 YTD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기존에 리스크를 졌던 쪽,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쪽을 더 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4분기 어쨌든 첫 스타트는 지금 일주일째가 주식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롱을 한쪽이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나스닥이 오늘 잘만 붙으면 11,800선 넘기고 12,000선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주요 이평선이 지금 위로 돌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만약 위로 돌리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변동성 매도가 종가까지 이어지면서 지수를 당겨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국채도 오늘은 더 밀리면 지난 9월 말이 심각한 레벨로 들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국채 아래쪽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시장이 조정도 더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매도는 좀 물려 있어요. 근데 텍사스 기름이 $90 넘기고 이런 것은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적당히 윗골이 나는 정도로 마감할 것 같고, 따라서 포지션이 이익 전환된 수준에서는 적당히 익절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달러는 따로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하지 않고 중국 시장 열리는 월요일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